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황의조 씨의 휴대전화 속 사생활 영상이 유출이 됐는데 관련 내용 좀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황의조 선수의 본인이 전 여자친구다라고 하면서 이제 SNS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관계를 암시할 수 있는 여러 동영상이라든지 사진도 함께 유출이 됐는데요. 다수의 여성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고 본인도 그러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고요. 실제로 이 유포자 글을 올린 사람을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도에 본인이 이제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제 협박 연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제 사진을 유출하겠다라면서 이제 계속해서 협박을 받아왔고 아무래도 그러한 협박범이 이러한 글을 올린 것 같다라고 황의조 선수는 주장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게시물을 올린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사생활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동영상을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유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반영이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예. 관련해서 황의조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이제 영상 속의 등장인물 한 명은 뭐 황의조 선수일 것이고 나머지 이제 등장인물에 대해서 연락을 취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상이 있다, 촬영되는 것을 알았느냐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사실 조사를 하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답변이 나는 이러한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 촬영되는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의조 선수에게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이런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라는 혐의를 들어서 황의조 선수를 입건한 것으로 보이고요.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황의조 선수가 받고 있는 그 혐의는요. 성폭력 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있습니다. 누군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뭐 내밀한 사적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이제 성립하는 범죄고요.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는 아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고 합의돼서 이러한 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즉 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렇게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황의조 선수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뭐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유출을 한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법적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황의조 선수의 입장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황의조 선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은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이 황의조 선수의 대답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한 이 피해자라고 하는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은 당시에 황의조 선수가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는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즉, 본인은 이러한 불법적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후에 황의조 선수가 연락을 취해 와서 이렇게 사생활 그 동영상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너도 같이 고소를 해달라라는 이제 협조의 연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일단은 황의조 선수는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 아닌 그렇게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도 고소를 하고 그리고 유포자는 나의 모습이 담긴 그러한 내밀한 사적 영상을 유포했으니까 유포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이렇게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취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촬영됐는지 몰랐고 나중에 촬영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지속해서 황의조 선수에게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의조 선수가 이거를 지우지 않아서 이렇게 협박범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런 영상을 손에 얻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수에게 공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황의조 선수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경찰 수사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요, 이제 관건이 동의하에 촬영이 됐는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는지 이 부분이 갈리게 됩니다. 예. 만약에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황의조 선수 역시 성폭력 처벌법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요. 만약에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지만 이후에 유포를 하는 과정, 유출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 그러면 이 역시도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지속해서 동의를 받은 촬영이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마도 경찰에서는 휴대전화를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렌식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에 따라서 좀 혐의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 다음은 경찰에 따르면 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 권지용 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정밀 감정에 이어서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권지용 씨가 이야기한 모든 그러니까 감정에서 음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된 것인데요. 첫날 이제 간이시약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발 검사라든지 정밀 검사를 위해서 모발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꼈는지 손발톱까지 이제 받아서 갔었는데 모두 다 음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모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안팎의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손발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가능합니다. 간이시약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10일 정도 가량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검사 결과로만 보자면 이걸 해석해 보자면 권지용 씨는 그 이전에 한 1년 정도가량의 기간 동안 우리가 측정해낼 수 있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떠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검사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일단은 권지용 씨 본인도 나는 마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밀 검사도 다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신빙성이라든지 주장에 이제 무게를 놓고 보자면 권지용 씨의 주장에 굉장히 좀 무게가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이 잇따라서 핵심 물증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의 난항이 예상되는데 현재까지의 그럼 수사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이 구속되어 있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로 인해서 이렇게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진술과 더불어서 물증이 확보됐다면 가장 확실한 이제 처벌을 입증할 수 있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이 물증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권지용 씨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어야 됐는데 또 기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모든 정밀 감정에서 지금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장의 진술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권지용 씨의 이제 주장은 얼마나 타당한지 그 신빙성 여부를 가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사건도 살펴보죠. 이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약물 살해 의혹 사건.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15년 9월과 11월에 이제 발생한 일인데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그때 당시에 병원이 굉장히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수십억 빚더미에 앉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이 병원에서 결핵 환자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운영상의 타격을 받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결핵 환자 이 2명, 80대 1명 그리고 60대 1명 이 환자를 약물을 투여해서 지금 사망케 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15년이기 때문에 메르스가 한창 유행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결핵 환자가 나오면 이게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가 취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행동을 했다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요양병원장이 약물을 투약한 좀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염화칼륨이라는 약물을 투여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약물을 건넸다라는 지금 직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직원의 이제 말을 빌리자면 그때 당시에 병원 운영을 해야만 했고 만약에 코호트 격리가 되면 병원에 굉장한 재정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약물 투여를 해서 환자를 사망케 했다라는 지금 동기로 수사기관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염병이 본인의 이제 병원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숨기고자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찰 그래서 지난 10일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경찰은 재신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과?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의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5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족들은 병원에서 이제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셨다라는 이제 병원의 말을 믿고 다 장례를 치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사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 외에 지금 정황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 직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녹취록에서 직원과 이 원장이 약물을 달라 그리고 뭐 잠시 나가 있어라 한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숨졌다라든지 이러한 그 목격자가 있다라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구속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 어떠한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가 바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